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을 이제 진행하면서 어떤 음악의 독특함, 그리고 참신함, 그리고 개성을 이제 음악에 어떻게 가미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음악을 포함한 이제 많은 콘텐츠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그 각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움,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참신함 등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만의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개성을 요 개성을 이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만의 개성을 이제 창조하고 이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악의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연성. 혹시 들어보신 학생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연성은 이 그 영화나 스토리텔링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한데요. 바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뭐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감대가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그 형성이 되어야 이제 문학 작품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수상하는 뭐 기생충이라는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직까지 남아있는,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어떤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풍자, 현대 사회의 비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관객들이 약간 어떤 그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파장과 그런 흥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연성이라는 것을 이제 음악에 이제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제 음악도 이제 그 마찬가지죠.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만든 음악을 이제 혼자만 듣고 이제 막 혼자만 결정, 그리고 막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다니 막 이렇게 자기애가 가득한 건 중요하긴 하죠. 자기애, 요즘에 자기애라는 어떤 그런 이슈도 많이 이제 등장하니까요. 근데 이런 자기 만족, 그냥 혼자만이 좋은 이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가 들었을 때 이제 인정하고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독창성과 어떤 참신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영화나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하는 개연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음악에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음악에서의 이제 개연성, 누구나가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 이런 개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앙상블시에 멤버들 간의 어떤 치열한 의견 교환, 그리고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계속 이제 도전하고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이제 사운드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또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그리고 밴드 멤버들의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들을 이제 적극 활용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작곡을 하실 때나 뭐 컴퓨터로 음악을 제작하실 때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앙상블이라고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작곡하시거나 컴퓨터로 이제 작곡하시건 이렇게 음악을 제작하실 때도 본인의 악기의 다양한 사운드의 연구,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상 악기들의 어떤 새로운 조합 같은 부분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냈던 작품은 이제 같은 이제 직종에 종사하는 어떤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뮤지션들이 되겠죠. 주변 뮤지션들, 이런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음악을 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제 모니터를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같이 주변에 음악하는 음악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을 하지 않는 이제 주변의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음악을 실제로 이제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들이죠. 그런 소비자들에게 자기 음악에 대한 이제 모니터를 의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하는 동료들에게 이제 모니터를 해보면, 그리고 의견 교환 같은 거 해보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음악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얻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모니터를 이제 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에 대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요즘에 설문 사이트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주변에서. 어떤 설문을 이용하시던 이제 음악을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를 해보시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자기만의 독창성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하고요. 그리고 개연성, 누구나 공감하고 이 음악 너무 독창성 있고 참신함이 있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연성 확보를 위한 어떤 이런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전에, 이런 모니터링 하기 전에 이제 음악에 이제 개성을 입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제 앙상블을 통하건, 그리고 작곡 안에서의 앙상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진행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음악에 이제 이런 개성과 독특함을 입히는 방법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학교나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익히고 있는 바로 스케일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곡을 이제 창조할 때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나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이제 재즈나 이제 뭐 다른 어떤 전통 음악 뭐 그 외에 다른 음악 장르에서 이제 다른 어떤 스케일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스케일들은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나 이제 마이너 스케일,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 이제 발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메이저나 마이너 스케일들이 아주 중요한 스케일들이죠. 그죠? 이 두 개의 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스케일들을 이제 삽입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거죠. 중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제 스케일이 여러분 화성학 시간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익히고 접하셨을 때지만 프리지안 스케일이나 뭐 로크리안 스케일들 이제 어보이드 노트나 텐션 음들을 이제 적극 활용해서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얼터드 텐션 샵 11 음을 사용해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메이저 사운드에서 이제 그 샵 11 얼터드 텐션 샵 11을 사용해서 그 사운드에 독특한 긴장감을 주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 어떤 스케일 사용해서 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운드 메이킹은 최근에 이제 팝뿐만 아니라 재즈나 뭐 다양한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팝 음악에서는 이제 보컬 메인 멜로디 이제 중간에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악기의 전자음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인 하나의 프레이즈, 거기에 이제 뭐 프리지안 스케일이나 로크리안 스케일들을 사용해서 어떤 반복적인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곡 전반에 걸쳐서 사운드를 이제 입히는 거예요. 독특한 사운드를.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팝 음악 쪽에서 이제 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재즈에서는 뭐 하나의 스케일을 이제 4마디 이상 지속시키는 어떤 모달 음악이 있죠. 모달 음악에서 아예 악보상에 이 스케일로 연주해 주세요라는 어떤 제시를 하는 부분도 있죠. 악보상에 뭐 이 부분은 프리지안 분위기, 이 부분은 로크리안 분위기, 뭐 이 부분은 리디안 분위기, 이런 어떤 아예 그냥 악보상에 그냥 기재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스케일 사용해서 이제 솔로로 연주해 주세요라는 어떤 약간의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편곡에서 아예 코드를 좀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멜로디를 약간 수정하거나 코드를 편곡을 통해서 메인 멜로디를 약간 수정하거나 아니면 솔로잉에서 이제 이런 스케일들을 변화를 주는 뭐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락 음악에서는 이제 솔로잉에서 뭐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솔로잉에서 확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이제 많이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음악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익혀온 어떤 화성학에 있는 어떤 스케일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음악 트렌드를 만나서 이제 그 어떤 스케일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되어지면서 전통 음악 이론과 현대의 어떤 사운드가 만나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깊게 막 되게 시리어스하게 좀 들어가서 막 학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음악 이론은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지금 현대 음악에서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운드를 좀 익혀낼 수,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 곡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뭐 흔히 얘기 뭐 AA, BA, AA-BA, 뭐 AB, AB, 뭐 AB, C, D, 뭐 이런 곡의 폼을 이야기하는 거죠. 곡의 구성이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곡을 만들 때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인트로 만들고, 뭐 A 만들고, 또 조금 다른 A 한번 반복하고, 또 발전시켜서 B 만들고, 뭐 B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브릿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약해서 이제 C 부분 만들고,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후렴구 만들고,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런 곡의 구성과 어떤 작곡의 과정,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죠? 거치게 되는데, 최근의 음악들은 좀 약간 다르죠, 그죠? 물론 위에 이제 소개한 어떤 구조, 뭐 A, B, A, 뭐 A-A, A-B, A, 뭐 이런 구조도 물론 많이 있죠. 그리고 위에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런 작곡의 어떤 구조를 가진 어떤 그런 곡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곡의 구성 자체를 이제 바꾸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잘 아시겠지만, 후렴구가 먼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곡 전개를 시키는,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뭐 브릿지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곡의 시작 부분에 뒤에 등장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멜로디를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후렴구로 갔다가 뭐 브릿지 연주하고, 뭐 후렴구 연주했다가 A로 마무리하고요.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뭐 A만 한 번만 연주하고 뭐 후렴구 갔다가, 아니면 A 연주하고 브릿지 했다가 뭐 다시 A가 왔다가 브릿지 갔다가, 굉장히 이런 곡의 구성을 변화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곡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A를 연주하고, 그리고 브릿지를 이제 연주하고요. 그리고 후렴구 비슷하게 해서 후크 있는 어떤 B를 연주하고, 근데 이 B가 이제 후렴구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그 위에 다시 본격적인 어떤 후렴구가 등장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이제 최근에 이제 팝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후렴구 같은 이제 후크송 같은 B 부분을 사람들이 귀에 이제 각인시키고, 이게 하나의 곡의 어떤 형식인가 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더 이제 강렬한 어떤 후렴구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예측을 이제 벗어나고 이제 반전을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이제 존재하겠고요. 이제 곡을 만들고 그 곡에 알맞게 다양한 곡의 구성 변화를 통해서 뭐 조금은 굉장히 전혀 다른 색다른 곡을 이제 창조해낼 수 있다는 부분을 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흔한 방법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굉장히 흔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운드 메이킹이죠. 이제 독특한 이제 사운드 메이킹입니다. 뭐 흔히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제 기타리스트들은 자기만의 이제 톤, 색깔을 연구하겠죠. 그걸 만들어내서 이제 곡 전반에 본인이 이제 상상하고 있었던 곡 전개의 어떤 주된 역할을 이제 담당해서 곡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끄는,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건반 주자들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반, 그리고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건반의 사운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음원들을 사용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독특한 사운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소리를 입히는 것도 어울리겠구나라는 약간 어떤 반전 같은 어떤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예측을 약간 사람들, 인간 대중들의 예측을 이제 뛰어넘는 상상력을 이제 곡 전반에 이제 가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리듬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본인이 만든 곡의 이제 전반적인 리듬을 이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뭐 일반 드럼 사운드를 입힐 것인가, 아니면 뭐 일렉 드럼 사운드를 뭐 낼 것인가, 아니면 뭐 타악기는 어떻게 리듬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리듬을 이제 전체 이제 건반 리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라인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타 리듬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죠. 리듬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은. 이런 다양한 이제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드럼이 이제 베이스 드럼만 연주되어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건반이 멜로디가 있는 리듬들, 뭐 약간 어떤 루프 같은 걸 수도 있죠. 리듬을 연주하면서 그게 전반을 이끄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드럼의 발 베이스만 나오고 이제 하나의 리프 같은, 하나의 리듬 같은 건반 멜로디가 나오는 방법. 이런 방법도 굉장히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식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자 사운드, 뭐 굉장히 주류를 이루죠. 팝이든 뭐 힙합 음악이든 뭐 가요든 여러 가지 어떤 댄스 음악, 그리고 이제 발라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전자 사운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전자 사운드 이제 귀가 좀 필요하고 좀 식상하다는 어떤 그런 이제 또 여론들이, 그런 점이 이제 존재하면서 이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대한 이제 청중들의 이제 갈망과 요구가 있다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 또 어쿠스틱 악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사운드는 뭐 시대, 뭐 성별, 뭐 나이, 지역, 뭐 나라, 모든 것을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음악적 영향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음은 리듬적인 부분에서 이제 최소화하고, 어쿠스틱 악기들이 전면에 나와서 이제 곡의 리듬을 관여하고요. 그리고 곡 전체를 이끄는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사운드 메이킹들이 최근에 어떤 댄스 음악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 메이킹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어떤 악기들 뭐 등장시키고 뭐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바로 사운드 메이킹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이제 핵심 사운드, 그러니까 핵심 악기를 이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악기만큼은 확실하게 사람들 귀에 이제 각인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사운드를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악기들을 이제 한국에 우겨 넣는 것이 뭐 어떤 독창성, 뭐 개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기들을 이제 한국에 막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의 핵심, 뭐 하나나 두 개, 몇 개의 핵심이 되는 악기, 주가 되는 사운드를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소리의 주제를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막 수많은 악기들을 위해 사운드를 채우고 그 마치 어떤 독창성을 만들었다, 뭐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많은 악기를 막 사운드를 채운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약간의 그 혼란을 이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귀가 일일이 그 수많은 악기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면서 음악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사운드는 꽉 차 있지만 이제 핵심 악기 몇 개를 이제 통해서 이제 깨끗하고 정리된 사운드를 이제 만드는 것이 요 사운드 메이킹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중심을 가지시고 음악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앙상블의 이제 곡의 독특함, 그리고 참신함을 이제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죠. 뭐 스케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곡의 구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운드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뭐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제 일반 대중들, 그리고 음악 동료들에 대한 이제 모니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곡의 구성, 그리고 사운드 메이킹 모두를 사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 만들어낸 후에는 동료 뮤지션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 이제 모니터를 해보고, 그 작품에 대한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아쉬운 점은 또 고민해서 이런 의견들을 취합한 후에 다시 이제 작품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곡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앙상블 진행도 마찬가지고, 뭐 작곡, 편곡 분야에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곡과 편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수단이 바로 뭐 앙상블 타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앙상블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개성과 참신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가 어떤 개인 채널들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죠,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이제 앙상블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앙상블에 대한, 앙상블을 통한 어떤 음악을 만드는데 독창성과 참신함,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계속 이제 부과하고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우주와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발전시키는데 이 앙상블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순간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그 소중한 순간을 통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개성과 독창성을 한번 제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과 즐겁게 한번 구현해 발현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런 독창성, 개성, 참신함을 계속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어떤 방법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함과 참신함, 내가 이 음악에 어떤 개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의 사물, 하나의 행위를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음악적 외에 어떤 다른 행위들을 보면서 이제 좀 다른 생각들,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음악의 개성과 참신함을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민과, 이번 기회에 많은 고민과 한번 상상력을 잘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